때는 2013년 1월 30일 오전 11시 38분경에 119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살려주세요. 응? 뭐예요? 살려달라는 말이 끝이에요? 신고가 들어온 곳은 아파트였고요. 소방대원들보다 저희가 2분 뒤쯤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확 나는 게 마스크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요. 물이라도 난 건가요? 그 신고자 그분이 걱정되는데 신고자는요? 소방대원들 말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입구에 이불을 뒤집어 쓴 젊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태라 서둘러 구급 차량에 태워서 병원으로 보냈다고 했고요. 다행이네요.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연기가 꽉 차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그런 거죠? 연탄 넣는 화덕 아시죠? 연탄불로 고기 구워주는 데 가면 테이블 가운데 있는. 아니 잠깐만, 그거는 식당이나 업장에 있는 건데 그게 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복도 계단 밖으로 이미 빼둔 상태였는데요. 집안에 연탄 화덕이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연립 아파트였거든요. 문제는 난로로 썼던 거라면 배기통이 설치돼 있었어야 했는데 화덕만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집에 다른 가족은요? 시신이 3구나 나왔습니다. 방이 2칸이었는데 작은 방 침대 위에서 죽는 여성이, 바닥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안방에서는 머리가 창문을 향한 채 엎드려 있는 젊은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사망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피부색도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선홍빛이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창문 쪽으로 향해 있고 몸부림을 많이 쳤다는 거 보면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망했나 본데? 근데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건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같이 보였을까요?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사람의 피부 색깔이 변합니다. 보통 이제 피가 다 가라앉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하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탄가스에 의해서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가스를 이제 흡입하면서 헤모글로빈하고 이제 혈관 내의 산소 공급이 이동이 중단이 되면서 분홍색으로 변해요, 사람의 얼굴이.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방금 사망했거나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야, 그러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게 맞나 본데요? 그렇죠. 네. 조금만 늦었으면은 신고자도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사망자 신원은요? 가족들이 맞았나요? 네, 가족이었습니다. 4식구가 같이 살았고요. 50대 초중반의 부부와 20대 후반의 첫째 아들이 사망했고 현관문 앞에서 발견된 남성이 20대 중반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타살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형사님이 현장에서 발견된 가족들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걸 발견을 합니다. 새벽 2시 11분에 아버지가 장 씨에게요. 삼촌, 오늘 우리 일 다 해놨으니까 내일 출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새벽 6시 30분에 첫째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행복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이 또 친구에게 나 자살하니까 잘 살아라. 에이? 근데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건 새벽 2시 11분, 그다음에 6시 30분이잖아요. 아버지랑 첫째 아들 각자 문자 보낸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겨우 숨이 붙은 상태로 구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불을 붙인 지는 또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사망 직전에 발견됐으니까. 네. 뭔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좀 하나씩 있죠. 아버지가 직원을 삼촌이라 부른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첫째 아들만 마지막 주변을 정리한 것도 그렇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의 차이까지도 그렇고요. 그래, 이거 잠깐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하긴 하다.
맞습니다. 화덕이 놓여 있었던 것도 좀 걸렸습니다. 부부가 있던 작은 방에는 서랍장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지내는 안방에는 행거 아래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아들들이 있는 방에 화덕을 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숨겨놨지? 가장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지금 가족이 동반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화덕을 씌워놓고 거기서 각자의 방에서 뭐 죽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따로따로 자살하기 위해서 뭐 도구를 설치한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연탄을 피운 시간도 꽤 차이가 났습니다. 부부 방에 있던 연탄은 이미 다 타서 하얗게 재만 남아 있었는데 형제 방에 있던 건 계속 타고 있었거든요. 부검 결과를 기다려 봐야 했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세 사람의 시신 상태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까 첫째 아들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시신은 이미 강직된 상태였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 정말로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신 거네요. 경직이 왔다면 최소한 4시간 차이 난다고 봐야 되니까. 문자 시간도 그렇고. 아니 근데 문자만 보면은 아버지랑 첫째 아들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형제가 있던 안방에 화덕이 숨겨져 있다는 게 가장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몰랐으니까 일단 숨겨놓은 형태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제3자가 이 집에 들어왔을 가능성은요? 강제로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는데요. 주방 식탁에 누군가 우유를 마신 컵이 있었고요. 흰색 가루가 든 플라스틱 통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는 연탄을 태웠는지 주변에 연탄재와 연탄 봉지도 있었고요.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건 맞나 본데. 아니 흰색 가루가 든 약통은 뭐지? 약물인 것 같은데. 수면제 아니면 뭐 독극물 같은 거? 그렇죠. 부검 결과는요? 사망한 세 사람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인이 나갔고요. 몸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혈액에서 일산화탄소와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요. 부모님의 위장에 밥 알갱이가 남아있던 걸로 봐서 부모님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하얀 가루가 수면제가 맞았네. 아니 근데 가족들이 모두 수면제를 먹었다는 건 동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부부랑 첫째 아들이 둘째를 먼저 수면제로 재우고 그 다음에 연탄불을 붙인 건 아니겠죠? 수면제를 일찍 먹었으니 먼저 깨서 살아남았을 거다. 이렇게 되면 부모랑 형이 둘째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추측은 가능한데요. 한 집에서 각 방의 연탄을 아무리 따로 피워도 시간차로 사망하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연탄이 다 타는데 보통 6시간 정도 걸리고요. 신고 시간을 역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최소 새벽 6시 무렵에는 부모님 방에 연탄이 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아무리 방문을 닫아둔다고 해도 둘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이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방에 화덕을 숨긴 게 형제 중에 한 명이니까 둘째 아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막내 아들이라니 일단 그건 아니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깨어났어요?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둘째 아들은 깨어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은요, 한참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아니어야지. 일단은 둘째 아들은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날 형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5시에 집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형이 따라준 우유를 마신 뒤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고요. 자다가 숨이 막히는 듯해서 눈을 떴더니 집안이 연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간신히 거실까지 기어나와서 신고를 한 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형이 준 우유라. 그럼 우유에 수면제를 탔나 본데?
술도 그러면 형이 일부러 먹였을 수도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다면? 야, 그러면 둘째 아들은 전혀 몰랐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형이랑 동생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왔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였겠네요? 근데 왜 그랬을까? 둘째 아들만 모르게. 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나? 왜 그랬을까? 둘째 아들은 형이 최근에 좀 힘들어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형이 식당을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아, 형이 왜 그랬을까? 부모님이랑 같이 계획한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 형이 독단적으로 계획을 한 걸 수도 있겠는데. 가게가 안 된다고 죽고 싶어 했다는 거는 형이 뭐 이 집의 가장이었나? 근데 자기가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가족을 다 살해를 한다고? 말이 좀 안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첫째 아들이 천륜을 저버린 걸까요? 이렇게 혼란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첫째 아들의 차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저 뭐야, 귤박스야? 과일박스야? 아, 어머! 연탄이 있네. 아, 연탄 들어있네요. 어허, 번개탄도. 맞습니다. 저 사진은 찍히지 않았지만 검은색 가방도 발견됐는데요. 화덕이 들어갈 만큼 큰 사이즈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뜨거운 화덕을 그 안에 넣고 옮겼는지 가방 안에 녹아내린 흔적도 있었고요. 아, 범행했을 거를 미리 차에 뒀나 보네. 안방 행거에 걸려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번개탄 가루가, 소매 부분에서는 연탄 가루가 검출됐는데요. 아. 둘째 아들에게 확인해보니 형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에? 유족들을 만나보니 사망한 부부가 전주에서 큰 규모의 콩나물 공장을 10년 넘게 하셨다고 하고요. 매출도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땅을 사려고 아랍으로 다니기도 했다고 했고요. 4명이 방 2칸짜리 아파트에 살았던 것도 새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 임시로 거주했던 거였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큰아들 식당은 문제도 아니었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판이 완전 뒤집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진술도 터져 나옵니다. 첫째 아들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을 이가 한 명 있죠. 바로 첫째 아들의 여자친구가 경찰서로 달려옵니다. 형사님, 이거 오빠가 저한테 보낸 문자가 아니에요.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가게도 잘 되고 있어서 얼마 전부터 서둘러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저를 두고 먼저 가요. 그날도요, 새벽까지 저랑 같이 있었어요. 동생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만 안 보냈어도 오빠 집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동생이 불러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형을. 형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한 것도 그럼 동생이 거짓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첫째 아들이랑 같이 식당을 하던 동업자를 만나봤는데 가게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콩나물 공장 직원도 그날 새벽에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거짓말한 거였네. 그러니까. 아버지 전화기로 직원한테 문자 보낸 것도 둘째 아들인 거고. 첫째는 여자친구랑 데이트 중이었으니까, 그죠? 지금부터 부모님을 살해하고 형을 집으로 유인해 일가족이 자살한 현장처럼 위장을 한 후 마치 자신이 어쩌다 죽음을 면한 것처럼 신고까지 한 이 집의 유일한 생존자인 둘째 아들을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심받지 않으려고 수면제 자기도 잠들지 않을 만큼 딱 먹고 가스도 일부러 좀 마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구 입구에서 마치 피해자의 모습을 그대로 한 상태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그게 조절이 가능할까요? 왜냐면 자칫하면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잠들고 나서 연탄불을 피운 다음에 한동안 자기는 이제 나가 있는 거죠. 형이 어차피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집안에 어느 정도 연기를 빼놓고 창문을 열어서 연기를 환기를 시킨 다음에 다시 형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시간을 틈타서 연탄을 피운 다음에 또 자기는 나가 있었겠죠. 일단 뭐 형 차에 이 증거물들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아마 밖에 나와서 시간을 계속 재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 형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속셈이었나? 아, 또 돈 때문에? 충격적인 건요. 둘째 아들인 김 씨가 119로 신고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에?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설마 이미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단 얘기인가? 어머 세상에. 사건 발생 22일 전인 1월 8일 새벽 1시 56분경에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집에 가스가 샌 것 같아요. 야, 이건 뭐야? 이건 가스를 또 틀어놨었나? 뭐지? 와. 아니 22일 전이면 한 달도 안 된 건데. 그때 실패한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때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뻔 했더라고요. 그날 첫째는 집에 없었다고 하고요. 잠자던 아버지가 가스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서 아내와 둘째 아들인 김 씨를 데리고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후에 첫째가 집주인에게 항의를 하며 전문기관 두 곳에 사고조사를 의뢰했지만 가스 시설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겠죠. 아버지는 못하지. 그날 다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였네요. 근데 왜 형이 없을 때 부모님만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은 형이 지금 1차 사고가 나서 신고를 했을 때 여기저기 막 집주인한테도 항의하고 막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형이 살아있을 경우에 자신의 범행을 또 들춰내서 뭔가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이 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형 때문에 탄로날까 봐 형을 죽일 결심을 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지금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형차에서 연탄이랑 가방이 발견됐으니까. 그러네. 연탄이랑 번개탄 가루도 형 옷이라고 했으니까. 와. 형차에서 발견된 연탄 박스를 김 씨가 분명 어딘가에서 가지고 와서 옮겨둔 거겠죠. 형사님은 김 씨가 몰고 다니던 차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김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형사님. 저 차 키를 잃어버렸는데요. 어쩌죠? 뭘 어째. 보조키도 있고 안 되면은 그 수리하시는 분 기사님 불러서 고치면 되지. 시간을 좀 끌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사망한 분들의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는데 누가 상주했겠습니까? 제가 재촉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족을 죽여놓고 자기가 상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거기가 있는 거예요. 손님 맞이하고.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 사이에 도망치거나 뭐 증거를 훼손하는 건 아니겠죠? 장례식이 끝내고 김 씨 지인이 차를 끌고 왔는데 예상대로 움직였더라고요. 세차를 했는지 깨끗했습니다. 아니 장례식 중에 세차를 했다고? 그럴 정신이 있어? 설마 아무것도 안 나온 건 아니죠? 그 미세한 가루들을 완전히 없애진 못하죠. 차량 조수석 바닥과 트렁크 안에 있던 슬리퍼 바닥에서 검은 가루가 약간 묻어 있었는데요. 감식 결과 연탄가루였습니다. 자기 차에 있던 걸 형 차에 옮겼네. 그렇지. 그러면 일부러 형 옷을 입었을 테고.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또 이걸로 될까 싶네요. 김 씨는 세차도 했겠다.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을 증거는 더는 없겠다. 마음을 푹 놨던 모양이에요. 밤 늦은 시각 김 씨의 친구가
수사팀에 다급하게 연락을 해옵니다. 제가 지금 장례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술 마시다가 걔가 갑자기 뭔 헛소리를 했는데 걔 혼자 그런 거래요. 장례식 때는 형이랑 동반 자살했다가 지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 해갖고 제가 도와준 거였거든요. 응? 형사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세차만 해준 거예요. 세차만. 그 방인지 뭔지 거기도 청소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요 진짜 그 방에 손도 안 댔습니다. 진짜예요. 형사님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야, 그럼 술 마시다가 친구들한테 자백을 했네. 김 씨가 청소를 부탁했던 방은 사건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살인을 실행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혼자 실험했던 방이 있었습니다. 어머머. 그걸 친구들한테 치워달라고 했던 건데 친구들이 그 방까진 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이게 몇 시간씩 비어도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자기가 그 시간 다 계산을 했던 거네요. 야, 시간 계산을 다 했다고? 바로 잡으러 가셨죠? 네. 김 씨가 공장에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쐈죠. 왜 잡아가냐면 아니라고 펄펄 뛸 줄 알았는데 손목에 수갑을 채워도 반항 한번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 하나 넣어놓구나 했는데 그때부터는 입을 닫았습니다. 언제까지 입 닫고 계속 가만히 있었나요? 새벽에 해 뜰 때쯤 여자친구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신경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그 새벽에 급히 여자친구를 불러서 둘이 대화할 시간을 줬고 여자친구가 가고 나서 자기가 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뭐야, 여자친구한테 작별 인사한 거야 뭐야? 가족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모두 쥐어놓고 뭐 여자친구랑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도 할 생각으로 불렀나? 난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왜 그랬답니까? 불행했다고 했습니다. 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싸웠고 아버지한테 맞고 컸다. 얼마 전에 부모님은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형은 식당도 거의 망해가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진 것 같았다. 다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길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살인의 계획에도 실험을 할 정도로 시간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잖아요. 만약에 밝혀져가지고 법정에 서더라도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동정표를 살 수 있는 만들어 놓은 스토리죠. 그렇죠. 카메라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이렇게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은데. 이런 엄마가 마지막에 병원을 가자고 했었는데 제가 뿌리쳤거든요. 야, 네가 죽여놓고서 어머니를 살해해놓고서 이제 와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아니 근데 병원에 가자고 하다니 이게 뭐예요? 설마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 가죠. 와, 너무 끔찍하다. 그럼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모른 척하고 그냥 연탄가스를 마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살아서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내팽개쳤다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만. 저게 사실이면 야. 이게 두 눈을 감고 돌아가셨겠냐고. 아니 그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건 확인이 됐나요? 저희가 유족인 친지들한테 물어봤는데 폭행 당하는 걸 본 사람도 눈치챈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김 씨가 범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고요. 그렇지. 그렇게 계속 집안에 문제가 있고 폭력을 썼으면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설령 아버지가 뭐 훈육 때문에 폭행을 했다 쳐. 근데 어머니하고 형은 무슨 죄가 있냐고. 왜 죽이냐고. 김 씨가 재판받을 때 엄마가 외도한 장면을 자기가 목격하고 배신감에 살해를 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역시나 뭐 증거도 없고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 같아요. 완전히 어떻게든 감형받으려고 별신함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더 욕되게 만들고 있잖아. 자기 부모를 욕되게 만들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에휴, 세상엔 진짜 천벌받아, 천벌받아. 몇 살이에요? 그 당시에? 몇 살? 20대. 20대? 아, 미치겠다 진짜. 김 씨는 그 전부터요. 아주 집요하게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일 전에 119가 신고 들어온 그날에도 보일러에 연통을 연결해서 부모님 방에 드릴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가스를 주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요. 구멍으로는 안 되니까 아예 부모님 방에 문을 열어서 가스를 주입하다가 아버지가 잠에서 깼던 거였다고 합니다. 그날만 2번이나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3번 만에 살해한 거죠. 맞습니다. 2번이나 실패하자 열흘 후인 1월 18일부터 총 3번에 걸쳐 수면제 45알을 친구 이름으로 처방받아 놓고요. 이틀 후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지냈던 원룸에서 가족을 죽이기 위한 모의 실험을 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청소해달랬던 그 방. 네. 원룸 바닥에 연탄재가 묻어 있었고 연탄, 연통, 호스줄, 전기줄, 케이블 타이를 찾아냈는데요. 연탄가스 냄새에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직접 맡아보기도 하고 살아있는 새로 실험도 해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머. 새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네. 모의 실험이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계속했겠네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정 불행이니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김 씨는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가족이 사망하면서 김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이요. 약 26억. 아휴.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이 약 20억이었다고 합니다. 아, 또 그거였어. 아유, 이거 참 진짜. 46억. 그 돈 다 가지고 46억?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죄값은요? 3심까지 갔습니다. 응? 근데 최종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모와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새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는 진짜 저는 끔찍한 일이지. 이거. 와, 상상도 이거는- 못한 일이지. 이걸 3심까지 갔다는 것도 진짜. 즐겨봐 이 채널.